예, 역대 최대 규모의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런 궁금증들을 다 모아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답이 좀 엇갈리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김필규 기자, 먼저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인데 최초의 사고를 낸 차량이 그 뒤에 지금 106중 추돌이니까 거의 한 105대에 대해서 그럼 다 뭡니까 물어내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 3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그리고 또 이름 밝히기를 꺼린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담당자였습니다. 이분은 왜 이름을 안 밝히겠다고 합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또 직접 연관돼 있고 처리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한문철 변호사와 또 그리고 삼성화재 측에서는 최초 사고자가 맨 뒤에 차량까지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박용훈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있다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 내면 그 돈의 액수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이 처음에 사고 낸 분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계실 것 같습니다. 105대 모두에게 조금씩이라도 한다 하더라도 합치면 양이 많아지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봅니까, 그러면? 우선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한창 잘하고 있다가 저렇게 뒤에 차가 와서 들이받으면은 안전거리 확보를 못한 뒷차 과실이 100%입니다. 이 부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앞차가 고장 등의 이유로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받아서 서 있을 때 삼각대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뒤따라오던 차가 들이받았다 그러면은 앞차의 한 40% 정도 과실을 묻게 되고요. 뒷차 과실은 60% 정도 됩니다. 뒷차가 더 크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30대 70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안전거리 확보해서 잘 가고 있다가 또 잘 멈춰서기까지 했는데 뒤에 차가 달려오다가 들이받아서 저렇게 앞차까지 치게 됐다 하면은요. 이 경우는 뒷차의 100% 모두 과실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영종대교 사고의 경우에는 뭐 이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상황이 1.2km에 걸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경우 수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상황을 다 지켜보고 따져보고 과실 책임을 봐야지 되니까 다른 모든 차량에 대한 책임을 이 최초 사고 차량에만 지울 수 없을 거라는 게 박용훈 대표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쪽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의 판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건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도 이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죠. 당시 법원에서는요. 첫 번째 사고를 낸 차량이 뒤에 차 모두에게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서 20% 정도씩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는 이 차량의 사고 차량이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106중 추돌 사고니까 그 배상 액수가 정말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보험 전문가 이야기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갚아야 돼요. 왜냐면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갚아야 되는 부분이라. 잘 들었는데 제가 좀 기침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제 블랙박스 화면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셨냐면 이게 차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나가야 되는 건지. 저하고 인터뷰한 그 목격자분은 남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때 이거 불안하지 않았냐고. 근데 하여간 그분은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남아 있는 게 나은가, 차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은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제 그 JTBC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차가 있는데 옆으로는 고속버스가 와가지고 들이받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저럴 경우에 정말 저도 계속 남아있어야지 되나, 저 운전자가 남아있는 게 맞나, 밖으로 나와야 되느냐 고민이 됐었는데요. 자, 저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정답은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였습니다. 다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그럴 때는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드레일 뒤쪽에 사람들 다니는 쪽, 그리고 아니면 어떤 구조물이 있다면 구조물 뒤로 물러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은 갓길에라도 있는 게 낫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논문도 있었는데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추가로 사고가 나는 경우 차가 사람을 직접 치는 사고는 7.5%에 불과하지만 차와 차끼리 나는 사고가 75%를 넘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차에 남아있지 말고 빨리 나오는 게 확률상으로는 더 안전한 거죠. 예. 확률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제 저하고 인터뷰하신 이성열 씨,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차에 계속 남아 계셨었으니까. 예. 지금 이 뉴스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정말 운이 좋았구나.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책임을 그건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예. 이 도로를 운영하는 사람, 예. 운영사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 사고 낸 분들의 책임이 그만큼 좀 경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 한문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신공항 하이웨이죠.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예. 책임질 가능성이 좀 낮다, 적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오히려 그리고 삼성화재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예. 일단 책임이 있다라는 쪽에서는요, 이 고속도로에 안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지금 화면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거는 소문네트라고 해서요. 지금 이 벽면이 그냥 일반적인 차벽 같지만 그물 모양으로 돼 있어서요. 이 표면 장력을 이용해 안개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없애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지금 이게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의 모습인데 실제로 설치가 돼서 효과를 보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인천공항 고속도로에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기는 위험한 도로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도 안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미국 등에서는요, 안개 상황에 따라서 구간별로 속도를 정해주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80km로 달리라고 하기도 하다가 50km라고 바뀌기도 하고요. 예. 자, 이런 걸 가변 속도 제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역시 국내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니 보험사에서는 일단 개별적으로 배상을 다 해준 뒤에 고속도로 운영사 측에서 이런 시설이 미비했으니 책임을 좀 일부 져라라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이제 보험사 쪽에 이거 아까 그 전문가 중에 한 분 한 변호사는 또 다른 의견이었잖아요. 예, 역시 또 한 변호사는 판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견을 낸 건데요. 예.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또 역시 과거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 때요. 보험사가 도로공사에도 한국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 해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는 안개는 자연 현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라면서 도로공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근데 김필기 기자의 팩트체크를 듣다 보니까 오늘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 사람의 의견이 같거나 하여간 다 이렇게 엇갈리는데 예. 같거나 다르거나 이거 어떻게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경찰 조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그렇겠죠. 같고요. 또 여러 보험사들이 또 달려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판별을 하게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들은 이 전문가들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요. 날씨에 따라서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느냐 살펴보면은 눈 올 때도 아니고 비 올 때도 아니고 바로 안개가 꼈을 때입니다. 예. 자, 이번 책임 소재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요. 안개 낀 날은 무조건 감속하고 또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는 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로 감속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고도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막 추돌 사고가 나면 차 바깥으로 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버스에 탄 분들은 가능하면 안에 있는 게 낫다는 얘기들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버스가 일단 여러 사람이 내리는 것 자체도 좀 위험하고요. 버스가 크기 때문에 그런 연쇄 추돌 사고 났을 때 버스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